반갑습니다. 체크미드 코리아 주식회사 오 석세스데이 대표이사 CEO 김세용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저희 이사님들의 사례, 저희 뭐 트레이닝 이후의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사례죠. 네, 다른 분들의 사례를 많이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사실 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뭐 매장에 갔는데 사장님이 이 물건 좋아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뭐 이거 좋고 이렇게 이런 효과가 나와가지고 뭐 화장품 발랐는데 막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그럼 뭐 사장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뭐 소비자들이 얘기하는 게 더 낫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제가 제 얘기를 별로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제가 그 화장품을 써보고 어떤 일이 있었나. 근데 너무 또 제 얘기를 안 하면은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 중에 뭐 며칠 전에 생겼던 일들, 좀 재밌는 일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떤 거냐면,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모두 이거 어떤 사례죠? 우리가 좋아하는 끌어당기는 법칙. 그러니까 그리고 세도나 메소드, 그리고 우리 석세스 프린시플 성공 법칙에서는 용서편에 해당이 됩니다. 즉 허용하기랑 같은 거예요. 29번째 성공 법칙이 되겠습니다. 홍대 입구에 있는 우리 회사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집에서 딱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나오게 되면 음, 이제 90도 거의 90도 각도로 이제 꺾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아파트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의 막 90도 각도로 꺾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를 이쪽으로 오고 있고 하필 요 공간 있잖아요. 요 공간 차는 이제 길쭉길쭉 하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가게 되고 상대방 차도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근데 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일자로 갈 때 차가 만나는 건 괜찮은데 이 90도 각도로 꺾이는 데가 이제 문제예요, 문제. 왜냐면은 이게 사실상 차는 일자로 움직이게 되니까 이 부분에서 서로 좀 되게 좁거든요. 그렇다고 불편하다고 해서 상대방 차를 이제 막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대방 차의 이제 안전을 위해서 좀 많이 이제 비켰죠. 비키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분의 이제 차를 피하려고 이쪽 오른쪽으로 좀 많이 붙다 보니까 이쪽이 이렇게 연석이잖아요. 차가 갑자기 오른쪽에 이제 붕 이렇게 살짝 뜨더라고요. 연석 위로 올라갔구나. 그래서 다시 천천히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서 내려왔죠. 그러면서 덜프덕 하면서 차가 또 떨어지더라고요. 예, 연석 아래로 떨어졌죠. 예, 당연히 연석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내려서 봤죠. 내려서 보니까 뭐 이제 검은색의 그 타이어 바퀴에 이제 이렇게 올라간 이렇게 쓸린 흔적이 있는 건 뭐 타이어 바꾸면 또 되는 건데 휠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긁혔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또 근데 이제 제가 또 엔지니어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요. 엔지니어링적이 있으니까. 이게 왜냐면은 이 금속은 외부에 그 칠을 하게 되는데 그 칠이 노출이 되게 되면 긁혀가지고 칠이 노출되면 이게 부식이 됩니다. 녹이 쓴다는 얘기예요. 차들 이제 녹슨 차들 이제 봤잖아요. 그 보기 싫잖아요. 그 다음날 이제 정비소에 딱 이제 바로 갔어요. 이거 칠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휠에. 그 이제 그 위치가 오른쪽 뒷바퀴였거든요. 오른쪽 뒷바퀴를 이제 그 정비하시는 정비 엔지니어가 있잖아요. 정비 엔지니어랑 같이 이제 여기입니다 해가지고 이거 좀 같이 한번 봐주시죠 그래가지고 딱 이제 봤는데 어 어딨지? 어딨지? 제가 못 찾았어요. 그 부분을 이거 어딨지 계속 이제 헤매고 있는데 혹시 그 엔지니어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제 휠이 있으면 맨 끝에 가장 자리에 살짝 이렇게 차를 타다 보면은 좀 쓸리다 하면 정말 거의 눈에 안 띄는 이렇게 약간 벗겨짐 이런 게 이제 보여요. 그래도 혹시 이것 때문에 오셨나요? 하면서 약간 이런 표정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했죠. 제가 이런 거면 안 왔죠. 잠깐만요. 여기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제가 뒷바퀴에서 일단 분명 뒷바퀴였는데 못 찾으니까 앞바퀴 오른쪽 앞바퀴로도 갔고 이상하다. 제가 그때 이제 왼쪽에서도 봤나? 그래서 네 바퀴를 다 봤어요. 네 개 바퀴를 제가 돌아가면서 꼼꼼하게 다 확인을 했죠. 없어요. 분명히 그게 있는데 없어요. 그 검은 게 없는 거예요. 와, 이게 어디 갔는가 해가지고 정말 멋쩍게 나왔습니다. 그 휠에 손상이 딱 갔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아,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근데 곧바로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사람의 몸도 사실은 살다 보면은 막 여기 쓸리고 끌리고, 특히 어렸을 때도 막 무릎에 넘어져서 다치고 팔꿈치도 다치고 막 다치다 보면은 뭐 얼굴에도 다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하물며 차도 타고 다니다 보면은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죠.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음에 입각을 해서, 사실은 계속 그거를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몸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석세스 프린시플에서도 제가 놀랐던 게 어떤 거냐면, 이미 그 깨달음에 가는 것조차도 시스템적으로 다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로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단계 단계 스텝만 밟으면 그렇게 넘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나오는 스텝이 뭐냐면, 내가 몸이 아님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님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자동차가 또 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막 열받잖아요. 막 상처가 나면은. 왜 그러면 자동차랑 나랑 동일시해서 그렇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러고 있거든요. 몸도 마찬가지로 나 이꼴 몸으로 돼 있어요. 나 이꼴 몸이에요. 나 이꼴 몸이에요. 나 이꼴 몸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우리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어떤 상황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원과의 일치거든요. 근데 이게 몸의 일치에서 기분이 나빠지면 절대 안 돼요. 예. 근원과의 일치 이꼴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세도나 메소드는 어떤 상태죠? 그냥 있는 걸 직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허용하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서플은 당연히 용서죠. 용서도 마찬가지로 허용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진행을 했죠. 허용하고 흘려보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더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그 흘려보내는 것, 이걸 내려보내기라고 내려놓음이라고 뭐 흔히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하실 때 왜 못하냐면, 내가 이걸 내려놓는다, 흘려보낸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저항이에요. 뭐냐면, 흘려보내니까 이게 싫으니까 흘려보낸다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거를 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제가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니,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싫어하는 거고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이걸 내가 끌어안자? 네. 그럼 그것들에 의해서 더 끌어당겨지지. 근데 내가 그걸 끌어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도나 메소드에 대해서 계속 실험을 하거든요. 우리 세도나 메소드 트레이닝에서도 실험을 하지만, 이 저항하는 실험을 해요. 이 저항을 했을 때 기분의 상태와 내가 그것을 허용했을 때 기분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이거는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 힉스 선생님, 끌어당김 법칙의 정통 끌어당김 법칙의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에스더 힉스 선생님 얘기하셨죠? 기분이 좋은 상태는 근원과의 일치다. 근데 우리가 허용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그것들을 창조하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설명이 되지가 않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거의 사례라고 사실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제 사례들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참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그 석세스 프린시플 어드밴스드 심화 과정이죠. 고급 과정을 지금 트레이닝을 진행하면서 그 트레이닝 준비를 지금 굉장히 빡시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브 가족들과 정말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 파워포인트 작업하고 트레이닝 실습하고 그것도 직접 적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받아들일까 연구하고, 그것들 제가 계속 저희 총괄 이사님과 함께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열심히 일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 그 눈 밑에가 갑자기 그 사무실에 있는데 막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눈 떨려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쉽게 안 멈춰요. 눈떨림이 하루 가고 그 다음날 되고 그 다다음날도 가요. 그럼 이제 뭐 마그네슘이 부족하니까 그럼 뭐 영양제도 먹고 그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뭘 진행을 했냐면은, 그 눈떨림을 허용하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흘려보낸다고 사람들을 흘려보내는 거에 집중하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아니에요. 허용하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허용하고 흘려보내는 동안에도 눈은 계속 떨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에스더 힉스 선생님이 항상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세미나에서도 늘 말씀을 하세요. 에스더 힉스 선생님 세미나에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직접 보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도 당연히 세도나 메소드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걸 허용하고 흘려보내고 있는 동안에는 눈떨림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세도나 메소드가 끝나고 나서 오늘까지도 눈떨림이 없어요. 제가 뭐 딱히 뭘 먹거나 그 영양제를 먹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보시면 화면 약간 각도가 바뀐 거 이제 아시겠지만 캠도 바꿨어요. 뭐 바꾸면 세팅하면서 더 피곤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떨림이 정말 단순한 이것들로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허용하고 흘려보내는 거, 그걸 통해서 근원과의 정렬에 맞추는 거죠. 근원과 진동수의 일치를 맞추는 겁니다. 근원과 연결된다라는 얘기는 근원의 바이브레이션, 진동수의 일치를 맞추는 거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본래의 어떤 풍요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풍요라는 게 어떤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강에서의 단계, 어떤 내가 그런 또 보이는 물질에서의 변화. 사실 레스터 레버슨 쌤이 그 엄청난 변화들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물질에서의 그런 변화들.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거냐면 완전히 내맡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휠에서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레스터 레버슨 선생님도 그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집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뭐 가스랑 물이랑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통에 저장고가 있어요. 저장고에 통에 이제 매달려 저장고가 있어서 그 저장고에 그 물이라든가 가스를 채워줬어요. 제가 그 세도나 그때 트레이닝 받으러 미국에 갔을 때도 각 집집마다 어디 가냐고 또 하니까 밤중에 막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가스 막 채우러 가는 거예요. 또는 가스 사러 간대요. 가스통. 그래서 가스랑 물을 이제 채워서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급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 각각 집들이 이렇게 수급받아 쓰는데 레스터 레버 선생님도 본래 의도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죠. 표면 의식으로 사실 의도한 건 아니에요. 의도한 건 아닌데 이 물을 한 번 채우고서 3개월 이상 쓰고 가스도 한 번 채우고 3개월 이상 써요. 이거 한 달 못 가거든요. 한 번 채워놓으면 이거 쓰는지도 본인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쓰다가 본인도 한번 걸렸죠. 예, 주변 지인들한테 들켰어요. 예. 근데 본인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 사람들은 내맡김이라는 게 완전 다 포기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는데 내가 스스로 뭔가를 레스 선생님은 어떤 말씀을 쓰셨냐면 행위자랑 목격자라는 얘기를 쓰셨죠. 즉 내가 행위자가 아닌 목격자가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겁니다. 끌어당기는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당연스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 왜냐면 뭔가 사람들은 성공하고 했다 그러면 막 갑자기 막 땅속에서 막 빌딩이 솟아오르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또 말씀드리는 이유들도 성공 법칙보다는 이제 사례들도 말씀드리는 이유들도 어떤 세도나 메소드나 끌어당김 법칙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문의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과정에서도 저희 끌어당김 법칙에 대해서 STX 선생님이 미국에서 돌아다니면서 워크숍을 계속 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것들을 이제 그 STX 선생님 하시는 방식 그대로, 그러니까 정통 방식을 이제 고수하는 거죠. 정통 방식 그대로 한국에서 그 워크숍을 이제 진행을 해보면은 이제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프라인 저희 그 회사에서 진행을 이제 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제 계속 저희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 그리고 홈페이지 그리고 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이메일에도 저희 그 자료들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We dancing,